역사에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일상의 이면에는 징조를 품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6월 3일 한국이 대통령 선거를 마쳤을 때 많은 이들은 변화가 그 시점에서 끝났다고 믿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승리를 미소 지었고 다른 이들은 패배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단지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진정한 전환점이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에 있었다는 점이다. 신문은 안정성을 이야기했고 SNS는 예상 가능한 의견들로 가득 찼지만 일본 오키나와의 한 여인은 바다와 영혼의 부름을 느꼈다. 바다 앞에 앉아있는 그녀의 이름은 바람에 속삭이듯 들려왔다. 시마부쿠로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유타라 불렀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그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반도의 영혼이 곧 깨어날 것이며 그 이후로 세상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오랜 세월 반쯤 열려 있었던 고대의 문이 이제 완전히 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문은 처음에는 아무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전 세계의 시선을 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너무 시적이고 너무 막연하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공기 속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작은 징후들, 거의 보이지 않는 몸짓들, 무게를 머금은 침묵들, 마치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한 듯했다. 잠시 멈춰 선 사람들, 느끼는 것을 허락한 이들은 조용한 사회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형성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마부쿠로는 땅이 움직이기 전 바람이 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음이 바뀐다고.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각성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바다를 넘어 퍼질 것이다. 그녀는 전쟁이나 정치, 혁명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예언은 더 깊은 차원을 가리켰다. 미묘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 한 민족의 집단적 영혼에서 태어나는 변화였다. 오랫동안 세계는 긴장과 혁신, 속도를 이유로 한국을 주목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말한다. 세상은 다른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 때문이라고. 어떤 때는 한 장소의 힘이 그곳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많은 이들이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상징하기 시작했다. 고통과 지혜, 회복력과 연민의 연결. 진정한 변화는 그녀가 말하길 결코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른 채 감정이 바뀌기 시작할 때 찾아온다. 우선순위가 예고 없이 바뀔 때, 평온이 단순한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집단적 선택이 될 때. 시마부쿠로는 2025년 여름이 하늘과 땅이 함께 멈추는 순간이 될 것이라 말했다.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율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떤 변화는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변화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이번에는 그녀는 말했다. 지도자들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집단의식, 살아온 경험, 기억, 그리고 더 진실한 무언가를 향한 갈망에서 태어난 조용한 힘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할 것이다. 이성으로가 아니라 감각으로.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녀는 말했다. 되돌아갈 수 없다. 방향이 바뀌고 흐름이 재정이 되며 길이 드러난다고 더 성급하게 듣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느끼는 사람들은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어쩌면 그 감정이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시마부쿠로는 말했다. 조용해 보이는 것이 종종 위대한 것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여전히 같아 보인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옛것과 새것 사이의 경계선, 익숙한 것과 불가피한 것 사이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시마부쿠로는 바닷가에 앉아 눈을 감은 채 파도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를 이끄는 것이 더 이상 시각이 아니라 어떤 원초적인 청각인 것처럼 그녀는 말했다. 바람도 없는 날 나무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땅 아래에
물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한 민족 전체가 이유도 모른 채 머뭇거리고 멈추고 되새기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의식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그녀는 한국을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처럼 이야기했다. 숨쉬고 꿈꾸고 이제 깨어나고 있는 하나의 영혼처럼. 서두르지 않지만 단단하게. 그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준비였다. 대지의 모든 숨결은 조상들의 기억을, 전쟁의 슬픔을, 미뤄진 재회의 희망을, 그리고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는 무게와 선물을 품고 있었다. 그녀에 따르면 땅이 오랫동안 많은 것을 간직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가 뛴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다음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2025년의 여름은 하늘이 숨을 들이쉬고 땅이 다시 내쉬는 시점이 될 것이다. 거룩한 교환, 고대의 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시마부쿠로에게 이 시기는 단순한 기후적 간극이 아니라 영적인 지표였다. 시간과 시간 사이의 시간, 변화가 법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동으로 이루어지는 때. 그녀는 거리에서 시위를 보지 못했지만 일상의 몸짓 속에서 이동의 에너지를 느꼈다. 마치 무언가가 아주 은밀하게 더 이상 오래된 것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듯. 가장 큰 차이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는 정치가 민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조용히 정치를 이끌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다. 권력은 권력자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결코 지배를 원하지 않았던 자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알고 있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각성이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깨어남. 수년 동안 시마부쿠로는 지도자들에 대해, 고위 결정들에 대해, 이름과 직책에 대해 예언을 전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름에 대해 침묵하게 되었다. 그녀는 파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흐름에 대해. 고요한 거리 속, 평범한 얼굴 속,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고 내면을 응시하는 눈빛 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심리적 조류에 대해. 그녀는 새로운 의식이 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의식은 거대한 행동에서가 아니라 누구도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모두가 어느 정도 느끼기 시작한 미묘한 감각들 속에서 탄생하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해답의 시대가 아니었다. 감각의 시대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하는 방법을 기억하길 원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몸에서, 직관에서, 오랫동안 규범과 두려움과 외부의 긴급함에 의해 억눌렸던 깊은 감각에서 오는 것이었다. 한국은, 그녀는 말했다, 스스로의 영혼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재구성은 조용하지만 절대적인 것이었다. 처음에는 머뭇거림이 오고 그 다음에는 탐색이, 마지막으로는 인식이 따를 것이다.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 예언은 말했다. 첫 신호는 기사 제목이 아니라 속삭임이 될 것이라고. 변화는 협약에서가 아니라 눈빛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국가의 재탄생은 법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수성의 집단적 개화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더 있었다. 무녀는 오래된 말들의 귀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 낯선 이들 사이에서도 공유된 기억에서 피어나는 힘. 마치 현대 도시의 콘크리트 아래에 보이지 않는 소속감의 그물망이 다시 짜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흩어졌던 나무뿌리가 다시 서로를 감싸 안기 시작하는 것처럼 오키나와의 예언자 시마부쿠로는 이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번 새로운 순환 속에서 선택된 지도자는 단지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민중의식의 거울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번 지도자는 평범한 대통령이 아닐 것이다. 그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다.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한반도의 영적 재설계를 이끄는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인물. 첫 번째 변화는 그녀가 말하길 북쪽에서 올 것이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뜻밖의 몸짓으로. 손짓, 초대, 어쩌면 미묘한 외교 장벽의 해제. 그리고 그것은 꼭 평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간에 보이지 않는 진동에서 비롯될 것이다. 시마부쿠로는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개인의 삶에서 깊은 모순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형식적으로는 회의주의자였지만 본성적으로는 열려있는 인물.
그리고 바로 이 조합이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두 코리아 간의 새로운 접근의 언어, 요구가 아니라 경청으로 이루어진, 조약이 아니라 의도로 이루어진 소통, 그녀는 말했다. 한반도의 가장 미묘한 시점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보이지 않는 긴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세상이 강요하기 전에 서로를 알아봐야 하는 도전. 예언에 따르면 새로운 대통령은 익숙한 논리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정의되지 않은 흐름 속으로 뛰어들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무리 조용하더라도 나라 전체의 균형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다. 피상적인 안정에 익숙한 금융시장은 불안정하게 반응할 것이며 증시는 출렁이고 국제 투자자들은 정부의 신호를 신중하게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마부쿠로는 모든 영적 재편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시적인 세계의 일시적인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한국이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제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했다. 정보의 통제, 생산성의 통제, 감정의 통제. 그러나 이제 이 나라는 또 다른 힘, 즉 신뢰의 힘을 경험하라는 초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새로운 지도자는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기존의 틀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일부에게는 비판을, 다른 이들에겐 찬사를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도록 민중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질문 하나를 깨운다는 점이다. 지금이야말로 논리를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시마부쿠로는 자신의 환시 속에서 공개되지 않은 회의들을 보았다.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외교적 움직임들, 남과 북 사이의 상징적인 교류 제안,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문화적인 제스처. 작아 보일 수도 있는 그 행위가 얼음의 균열을 만들 것이며 그 틈을 통해 어떤 공식적인 합의보다 강력한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진심으로 상대를 듣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 욕망은 이상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에서 비롯된다. 더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분단에 지친 민중은 북을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북 역시 고립이 더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의미의 부재일 뿐. 시마부쿠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이로 인해 시험받을 것이라고 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 그에 대한 응답은 단지 정치의 향방을 넘어서 국가 정체성에 보이지 않는 윤곽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같은 시기 그녀는 경제적 신호와 영적 신호가 뒤섞이는 것을 보았다. 외형적 성장을 잘 해왔던 이 나라가 이제 내면의 성장에 대한 긴박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동안 성공의 부작용으로 용인되어 왔던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민중은 새로운 형태의 번영을 요구하게 된다. 단지 수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으로 평가되는 번영. 새 정부는 이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며 설령 실용주의로 저항하려 하더라도 결국은 집단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시마부쿠로는 거듭 말했다. 변화는 폭풍처럼 오지 않는다. 밀물처럼 온다. 처음에는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지만 눈치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 한국은 단지 현대적인 국가를 넘어서게 된다.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닌 내부로부터 구축된 화해의 본보기로 거듭날 것이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찰되고 연구되며 일부는 두려워하고 일부는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그녀는 말했다. 한 나라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갈등 중일 때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막 이해하려는 그 직전의 순간이라고. 그리고 한국은 지금 정확히 그 지점에 서 있다고. 새 대통령은 아직 자각하지 못했지만 그의 존재는 그 자신을 넘는 어떤 것을 활성화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수세기 전 시작된 하나의 순환이 마침내 완성될 조건을 맞이한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은 새로운 윤곽을 띠기 시작한다. 지금껏 폐쇄적이었던 북한이 조심스럽게 남쪽의 종교인 대표단의 접근을 허용한 것이다. 수년간 없었던 일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지만
영적이고 외교적인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 소식이 긴급하게 퍼져나간다. 시마부쿠로는 이 움직임을 예언했었다. 그것은 큰 기사로 다뤄지진 않겠지만 민족적 자존의 내부 구조의 균열을 내는 상징적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틈을 통해 오래도록 억눌려 왔던 감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후회의 그리움,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갈망. 한편 남한의 새 대통령은 하나의 갈림길 앞에 선다. 내부적으로는 경제계에서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압박이 거세진다. 남북 간의 재접근 소문에 주식시장은 출렁이고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은 외교적 리스크를 경고한다. 그러나 시마부쿠로는 말하길 바로 이 순간이 진정한 지도자가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는 시점이라고 했다. 눈앞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존중하는 리더십, 그녀는 예전 예언처럼 되풀이했다. 한 지도자가 북을 계산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볼 때 대지는 감사로 흔들린다. 그리고 지금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다. 조용한 인식이다. 두 세계가 아무리 달라 보여도 하나의 공통된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자각. 분단은 지리적이었지만 상처는 영혼의 것이었다. 남쪽에서는 청년들의 소규모 모임이 조용한 촛불 기도회를 조직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통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시위를 하지도 않는다. 단지 밤마다 철원과 파주 같은 전쟁 기념비 앞에 모여 촛불을 들고 조용히 기도한다. 그들은 이것을 경청의 귀환이라 부른다. 정부는 이를 멀리서 관찰하며 개입하지 않는다.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하다. 이 움직임은 정치에 손이 닿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훨씬 더 오래되고 더 깊은 차원에 속한 것이다. 시마부쿠로는 7월이 감각할 줄 아는 이들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라 했다. 가벼운 지진일 수도 있고 부분 일식일 수도 있으며 강원도의 산속에서 나타날 비정상적 기후 현상일 수도 있다. 어떤 것도 파괴적이지 않다. 모두 상징적이다. 자연이 전하는 메시지,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 그녀는 말한다. 이 신호들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율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무시하는 자는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해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경제에서는 모호한 분위기가 감돈다. 일부 전략 수출 산업은 위축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흐름이 떠오른다. 책임 있는 내수 소비, 협동조합 운동, 전통 문화와 지역 정체성, 보존에 집중한 소규모 기업들. 문화체육관광부는 거의 우연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농촌 공동체와 역사적 사찰들에 대한 일련의 투자를 발표한다. 분석가들은 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마부쿠로는 이미 말했었다. 한 나라의 힘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을 고를 줄 아는 데 있다고. 외교에서 한국은 과거에 단지 기술적 교량으로만 여겨졌던 나라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한다. 이제 그들은 다른 것을 원한다. 분단, 전쟁, 급속한 현대화를 경험한 이 나라가 어떻게 조용한 영적 응집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 한국식 회복 탄력성 모델이라는 용어가 국제 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세계 언론은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지만 학자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다. 아시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넘게 시마부쿠로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한다. 오래된 시스템이 방역을 시도하는 때, 그녀는 환시 속에서 두려움의 서사를 다시 불러내려는 인물들을 본다. 남북 간에 불신을 부추기려 하고 왜곡된 보도를 퍼뜨리며 의미 있는 신호조차 위협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응답은 방어로 오지 않는다. 머무름으로 온다. 그녀는 말한다. 이번에는 한국이 더 이상 누구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다만 계속해서 진동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번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가 드러난다. 그녀는 말했다. 한 민족의 진정한 부활은 그 민족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온다고. 그리고 한국의 그림자는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에 있다. 스스로의 나약함을 부정해온 그 오랜 역사 속에. 하지만 그녀에 따르면 7월은 그 그림자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게 되는 달이 될 것이다. 사회는 자신의 상처를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지혜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예언은 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말한다. 더 이상 국가들이 가장 강한 자를 찾지 않고 가장 맑은 자를 찾기 시작하는 시간. 고통과 저항 극복의 역사를 지닌 한국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투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통찰을 다시 발견하려 하고 있다. 시마부쿠로는 말한다. 한국은 이제 단지 기술이나 혁신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은 세상을 이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잃어버린 어떤 것, 느낌의 존엄, 상처 속에서도 마음을 여는 용기, 취약함을 마주하는 지혜과 다시 조화를 이루는 길잡이라는 의미다. 그녀는 예언했다. 이 대통령은 조용하지만 세계적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직책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닌 에너지 때문. 그는 침묵의 외교에서 기준점이 될 것이다. 말은 많지 않지만 결정은 많은 회의들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강대국들 사이의 협상에서 시선은 다른 쪽을 향하더라도 진정한 변화는 그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깊게 보는 이들은 알아채게 될 것이다. 시마부쿠로는 마지막 글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찾아지는 나라가 될 것이며 가장 나중에 말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한 민족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지도자가 바로 그 강력한 침묵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 했다. 평범한 남자, 섬세한 결정들, 그러나 깊은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인물, 서로 대립하는 힘 사이의 중재자, 상처 입은 사회들을 비추는 거울, 그리고 전 지구적 소통 붕괴 속에서 다시 연결되는 지점토띠 과정 속에서 한국 경제는 재구성을 겪게 될 것이다. 외부 시스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안에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작은 도시들이 다시 숨을 쉬고 전통 문화는 단순한 향수로 여겨지지 않고 복지 정책 속으로 통합되기 시작할 것이다. 기술은 여전히 발전하겠지만 그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더 빠르게가 아닌 더 조화롭게. 인공지능은 통제를 위한 도구가 아닌 돌봄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이다. 생명공학은 파괴가 아니라 재생을 지향하고 교육은 경쟁이 아닌 감정적 균형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어느 평범한 오후의 침묵 속에서 세상이 소음 속에 무너지고 있을 때 누군가는 문득 이 반도를 떠올릴 것이다. 정확한 순간을 기다릴 줄 알았던 그 민족을.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역사는 항상 더 크게 외치는 자들에 의해 쓰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더 깊이 듣는 자의 속삭임 속에서 쓰인다는 것을.